서울의 밤은 차갑고 강남의 화려한 불빛은 민재의 가슴을 더 무겁게 짓눌렀다. 그는 28세. 아직 젊은 나이에 IT 업계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주목받는 스타트업의 팀장이었다. 하지만 오늘 밤, 그는 그저 파티장의 구석에서 술잔을 쥔 채 떨리는 손을 숨기려 애쓰는 한 남자일 뿐이었다. 민재 씨. 아직도 그 허튼 꿈을 꾸는 건가? 상사인 최우석 이사의 목소리가 파티장의 시끄러운 음악을 뚫고 날카롭게 들려왔다. 그는 40대 중반의 남자. 잘 다듬어진 외모와 권위적인 태도로 회사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었다. 그의 입꼬리는 비웃음으로 올라가 있었다. 그런 애송이 같은 이상론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나? 특히 그런 삶을 살면서 민재는 숨을 멈췄다. 그런 삶이라는 단어는 그의 심장을 칼로 찌르는 듯했다. 최우석은 민재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아니, 회사 전체가 알고 있었다. 민재는 숨기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순간, 파티장에 모인 동료들의 시선이 그를 향했고, 그들의 속삭임은 그의 귀를 파고들었다. 민재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상처가 섞여 있었지만, 그는 웃었다. 최 이사님. 언젠가 제가 이 회사를 바꿀 겁니다. 아니, 세상 전체를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최우석은 코웃음을 치며 잔을 들었다. 그래. 어디 한번 해보시지. 그날 밤, 민재는 파티장을 나와 한강변으로 걸어갔다. 차가운 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쳤다. 그는 주머니에서 전화기를 꺼내 한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태연아,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나. 정말 할 수 있을까? 태연. 32세의 그래픽 디자이너는 민재의 연인이었다. 그는 민재와 처음 만난 순간부터 그의 꿈을 믿었다. 태연은 전화기 너머로 부드럽게 말했다. 민재야. 넌 할 수 있어. 내가 너 믿잖아. 그 말은 민재에게 단단한 벽이 되어 주었다. 민재와 태연의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된다.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었다. 그것은 세상의 편견과 싸우는 전쟁이었고, 스스로를 증명해야 하는 여정이었다. 민재는 IT 업계에 거물인 최우석과 그의 회사를 상대로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을 시작했다. 민재는 어린 시절부터 컴퓨터 앞에서 꿈을 키웠다. 그는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자랐다. 부모님은 평범한 직장인이었지만 민재는 달랐다. 그는 코딩을 통해 세상을 바꾸고 싶었다. 대학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하며 그는 스타트업을 꿈꿨다. 그리고 26세에 드림코드라는 회사를 설립했다. 하지만 그의 꿈은 늘 비웃음의 대상이었다. 특히 그의 성정체성을 알게 된 후로는 더했다. 태연은 민재와는 다른 삶을 살아왔다. 그는 부산 출신으로 예술을 사랑하는 자유로운 영혼이었다. 그는 민재를 처음 만난 날을 잊지 못했다. 서울의 한 카페에서 민재가 열정적으로 자신의 꿈을 이야기할 때 태연은 그의 눈빛에 반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다. 태연은 민재의 꿈을 지지했고
민재는 태연의 예술을 사랑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쉽지 않았다. 태연의 가족은 그의 성정체성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재 역시 회사에서 드러내는 정체성 때문에 끊임없는 도전에 직면했다. 최우석은 민재를 문제아로 낙인 찍었고 그의 프로젝트를 끊임없이 방해했다. 민재는 한강변에서 태연의 말을 되새겼다. 내가 너 믿잖아. 그는 주먹을 쥐었다. 좋아. 최 이사. 내가 보여줄게. 그의 눈에는 불꽃이 타올랐다. 그는 단순히 회사를 바꾸는데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모든 것을 뒤바꾸고 세상의 편견을 깨부술 것이다. 민재는 사무실로 돌아가 자신의 팀을 소집했다. 그의 팀은 젊고 열정적인 사람들이었다. 그들 중 다수는 민재의 비전을 믿었다. 그는 그들에게 말했다. 우리는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만들 겁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술을요.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팀원들은 그의 열정에 감염되었다. 그들의 목표는 AI 기반의 새로운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었다. 이 플랫폼은 개인의 데이터를 보호하면서도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이었다. 민재는 이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 최우석의 회사를 넘어설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최우석은 민재의 움직임을 눈치챘다. 그는 민재의 프로젝트를 방해하기 위해 회사 내부의 자원을 동원했다. 민재의 팀은 자금 부족과 내부 정치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 민재는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코드를 수정하고 투자자를 설득하며 시간을 보냈다. 태연은 그런 민재를 지켜보며 마음이 아팠다. 그는 민재가 지쳐가는 모습을 보았다. 어느 날 밤, 태연은 민재의 사무실로 찾아갔다. 민재는 책상에 엎드려 잠들어 있었다. 태연은 조용히 그의 곁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다. 민재야, 너무 무리하지 마. 내가 여기 있잖아. 민재는 눈을 떴다. 그의 눈은 피로로 붉었지만 태연을 보자 미소가 번졌다. 태연아, 내가 이걸 해내야 해.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나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 순간 민재는 결심했다. 그는 단순히 성공하는 데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최우석과 같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할 것이다. 민재의 사무실은 밤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다. 그의 팀은 매일같이 새벽까지 코드를 작성하고 버그를 수정하며 플랫폼 개발에 몰두했다. 민재는 팀원들에게 늘 말했다. 우리의 기술은 단순한 소프트웨어가 아니에요. 이건 세상을 더 공정하게 만들 기회입니다. 그의 말은 팀원들의 가슴에 불을 지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최우석은 민재의 프로젝트를 방해하기 위해 회사 내부의 자원을 끊었다. 민재의 팀은 서버 비용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몰렸다. 투자자들도 최우석의 영향력에 눌려 주저했다. 민재는 매일 밤 투자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설득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았다. 최 이사가 반대하고 있어요. 민재 씨, 너무 위험해요. 민재는 절망의 문턱에 서 있었다. 그는 사무실의 창밖을 바라보며 한강의 불빛을 응시했다.
그때 태연이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민재야. 포기하지 마. 네가 지금까지 해온 걸 생각해봐. 태연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단호했다. 그는 민재의 손을 잡고 말했다. 넌 혼자가 아니야. 내가 있잖아. 태연의 말은 민재에게 새로운 힘을 주었다. 그는 다시 일어섰다. 민재는 자신의 프로젝트를 살리기 위해 새로운 전략을 세웠다. 그는 대기업이 아닌 소규모 벤처 캐피털과 개인 투자자들을 공략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비전을 열정적으로 설명했고, 그의 진심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몇 주 후, 민재는 뜻밖의 기회를 잡았다. 한 젊은 벤처 투자자인 지수. 30세의 한국인 여성이었다. 그녀는 민재의 프레젠테이션을 듣고 그의 비전에 매료되었다. 민재 씨, 당신의 기술은 혁신적이에요.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가 제 마음을 울렸어요. 지수는 민재의 성정체성을 알았지만 그것이 그의 능력을 가리는 요소가 아니라고 믿었다. 지수의 투자로 민재의 팀은 다시 숨을 쉴 수 있었다. 그들은 플랫폼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민재는 매일 밤 태연과 함께 계획을 세웠다. 태연은 디자이너로서 플랫폼의 UI, UX를 다듬으며 민재의 비전을 시각적으로 구현했다. 그들의 협력은 단순한 연인 관계를 넘어 하나의 꿈을 향한 동반자적 관계였다. 하지만 최우석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는 민재의 프로젝트가 주목받기 시작하자 회사 내부에서 민재를 더욱 압박했다. 그는 민재의 팀원들에게 따로 연락해 그들을 다른 프로젝트로 끌어들이려 했다. 민재의 팀원 중 한 명인 혁수. 25세의 한국인 남성은 최우석의 제안을 받고 흔들렸다. 민재 형, 우리 정말 이걸 해낼 수 있을까요? 최 이사가 우리를 계속 방해하면? 민재는 혁수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혁수야, 우리가 여기서 포기하면? 최 이사 같은 사람들이 영원히 이길 거야. 너도 그걸 원하지 않지? 혁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재의 단호한 태도는 팀원들을 다시 결속시켰다. 민재와 태연은 밤늦게까지 사무실에서 작업을 이어갔다. 어느 날, 태연은 민재에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민재야, 우리 플랫폼에 커뮤니티 기능을 추가하는 건 어때? 사람들이 서로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지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거야. 민재는 태연의 아이디어에 눈을 반짝였다.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야. 우리가 단순히 기술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연결하는 거야. 그들은 플랫폼의 연결이라는 가치를 추가했다. 이 기능은 특히 소수자 커뮤니티를 위한 공간을 제공하며 그들의 목소리를 세상에 알릴 기회를 주었다. 민재의 플랫폼은 점점 더 주목받기 시작했다. 소셜미디어에서 사용자들의 반응이 쏟아졌고 민재의 이야기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졌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최우석의 반발도 거세졌다. 그는 민재를 회사에서 완전히 내쫓으려는 계획을 세웠다. 민재는 최우석의 계획을 눈치챘다. 그는 태연에게 말했다. 태연아, 이제 전쟁이야. 최우석은 날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태연은 민재의 손을 꼭 잡았다. 민재야. 우리가 함께라면 누구도 우릴 막을 수 없어.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결의가 가득했다. 그는 최우석과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최우석의 반격은 빠르고 치밀했다. 그는 민재의 프로젝트를 무력화하기 위해 회사 내부의 모든 자원을 동원했다. 민재의 팀은 갑작스럽게 서버 접속이 차단되었고 그들의 데이터는 기술적 오류라는 명목으로 삭제되었다. 민재는 사무실에서 분노로 부들부들 떨며 모니터를 노려보았다. 이건 너무해. 태연은 민재의 곁에서 그의 어깨를 감쌌다. 민재야. 우린 백업이 있잖아. 잊지 마.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민재는 태연의 말을 듣고 심호흡을 했다. 그는 팀을 다시 모았다. 우린 포기하지 않아. 최우석이 우리를 막으려 해도. 우린 계속 나아갈 거야. 민재의 팀은 백업 데이터를 복구하며 작업을 재개했다. 하지만 최우석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민재의 프로젝트를 회사 내부에서 공식적으로 비효율적이라며 중단시켰다. 민재는 최우석의 사무실로 찾아가 따졌다. 이건 제 프로젝트예요. 당신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최우석은 차갑게 웃었다. 민재 씨. 이건 비즈니스야. 자네 같은 이상주의자는 이 바닥에서 살아남을 수 없어. 그의 말투는 비수를 꽂는 듯했다. 민재는 이를 악물었다. 그는 최우석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이 틀렸다는 걸 증명할 겁니다. 민재는 더 이상 회사에 의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독립을 결심했다. 그는 팀원들과 함께 드림코드를 정식으로 독립된 스타트업으로 만들었다. 지수의 투자와 태연의 지원 덕분에 그들은 새로운 사무실을 얻었다. 서울의 작은 빌딩. 낡았지만 따뜻한 공간이었다. 민재와 태연은 새 사무실에서 밤을 새우며 플랫폼을 완성해갔다. 그들의 플랫폼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특히 소수자 커뮤니티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한 트랜스젠더 사용자는 플랫폼에 자신의 이야기를 올리며 말했다. 여기서 처음으로 내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재는 그 메시지를 읽으며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성공의 문턱에서 새로운 위기가 찾아왔다. 최우석은 민재의 플랫폼을 표절한 유사 서비스를 출시했다. 그는 대기업의 자원을 이용해 민재의 아이디어를 훔쳤고 더 큰 마케팅으로 시장을 선점하려 했다. 민재는 분노로 가득 찼다. 태연아. 이건 너무 부당해. 우리가 이렇게까지 노력했는데. 태연은 민재를 끌어안았다. 민재야. 우린 그들보다 나아. 우리의 플랫폼은 진심이 담겨 있어. 사람들이 그걸 알아줄 거야. 태연의 말은 민재에게 다시 힘을 주었다. 민재는 팀을 모아 새로운 전략을 세웠다. 그들은 플랫폼에 더 많은 기능을 추가하고 사용자 경험을 극대화했다. 태연은 새로운 디자인을 제안하며 플랫폼을 더 직관적이고 따뜻하게 만들었다. 민재는 사용자 커뮤니티와 직접 소통하며 그들의 피드백을 반영했다. 그들의 노력은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 민재의 플랫폼은 점점 더 많은 사용자들을 끌어들였다.
소셜미디어에서 그들의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고, 민재와 태연의 사랑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한 블로거는 이렇게 썼다. 민재와 태연은 단순히 기술을 만드는 게 아니다. 그들은 세상을 바꾸고 있다. 하지만 최우석은 여전히 민재를 가만두지 않았다. 그는 민재의 플랫폼을 공격하기 위해 가짜 뉴스를 퍼뜨렸다. 민재가 회사의 기밀을 유출했다는 소문이 퍼졌고, 민재는 법적 소송에 휘말렸다. 민재는 태연에게 말했다. 태연아, 내가 이걸 이겨낼 수 있을까? 태연은 그의 손을 잡았다. 민재야, 넌 지금까지 모든 걸 이겨냈어. 이번도 할 수 있어. 민재는 법적 싸움에 대비하며 팀과 함께 플랫폼을 더욱 발전시켰다. 그는 사용자들에게 솔직하게 상황을 알렸다. 그의 투명함은 사용자들의 신뢰를 얻었다. 법적 싸움은 민재에게 큰 부담이었다. 그는 변호사를 만나고 증거를 준비하며 밤을 새웠다. 최우석은 민재를 완전히 무너뜨리려는 듯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 민재는 지쳐갔다. 그의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어졌고, 태연은 그런 민재를 보며 마음이 아팠다. 민재야, 잠깐이라도 쉬어. 태연은 민재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네가 무너지면 우리 꿈도 무너져. 민재는 태연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태연아, 네가 있어서 내가 버티는 거야. 민재는 다시 일어섰다. 그는 팀원들과 함께 최우석의 소송에 맞설 증거를 모았다. 그들은 민재의 플랫폼이 독창적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모든 개발 기록을 정리했다. 지수는 민재에게 최고의 변호사를 연결해 주었다. 민재 씨, 당신은 이길 거예요. 제가 믿어요. 법정에서의 싸움은 치열했다. 최우석은 민재의 성정체성을 교묘하게 이용해 그를 공격했다. 그의 변호사는 민재가 불안정한 인물이라며 그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려 했다. 민재는 법정에서 이를 악물었다. 그는 판사에게 말했다. 저는 제 정체성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꿈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민재의 당당한 태도는 법정 안을 울렸다. 그의 변호사는 최우석의 표절 행위를 낱낱이 드러냈다. 결국 법원은 민재의 손을 들어주었다. 최우석의 회사는 민재에게 거액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했다. 이 승리는 민재에게 큰 전환점이었다. 배상금으로 그는 드림코드를 더욱 확장할 자금을 얻었다. 그는 새로운 사무실을 마련하고 더 많은 인재를 영입했다. 그의 플랫폼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태연은 민재의 성공을 보며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다. 민재는 점점 더 바빠졌고 둘만의 시간은 줄어들었다. 태연은 민재에게 말했다. 민재야, 우리도 소중한 거 잊지 마. 민재는 태연을 끌어안았다. 태연아, 넌 내 전부야. 이 모든 건 우리를 위한 거야. 민재는 태연과 함께 새로운 목표를 세웠다. 그는 드림코드를 단순한 기술 회사가 아닌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으로 만들고 싶었다. 그는 플랫폼에 교육 프로그램을 추가해
소수자 커뮤니티를 위한 직업 훈련을 제공했다. 이 프로그램은 큰 호응을 얻었다. 하지만 최우석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민재의 성공을 시기하며 새로운 음모를 꾸몄다. 그는 민재의 플랫폼을 해킹하려는 시도를 시작했다. 민재는 이를 알아채고 보안팀을 꾸렸다. 그는 밤낮 없이 해커들과 싸웠다. 태연은 민재의 곁에서 그의 정신적 지주가 되어 주었다. 그는 민재에게 새로운 디자인을 제안하며 플랫폼의 보안을 강화할 방법을 고민했다. 그들은 사용자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했다. 민재의 플랫폼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다. 소수자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일반 사용자들도 그들의 진정성에 끌렸다. 민재는 한 인터뷰에서 말했다. 저는 세상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저 자신을 받아들이는 거였죠. 그의 말은 전 세계로 퍼졌다. 민재와 태연은 이제 단순한 연인이 아니었다. 그들은 세상의 변화를 이끄는 상징이 되었다. 민재의 플랫폼은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도 주목받았다. 그는 미국, 일본, 유럽의 투자자들과 미팅을 가지며 드림코드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워갔다. 그의 비전은 단순한 기술을 넘어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것이었다. 태연은 민재의 곁에서 그의 꿈을 계속 지지했다. 그는 민재의 플랫폼에 새로운 아트 프로젝트를 추가하며 소수자 커뮤니티의 이야기를 예술로 표현했다. 그의 작품은 플랫폼 사용자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하지만 최우석은 여전히 민재를 가만두지 않았다. 그는 민재의 성공을 무너뜨리기 위해 국제적인 로비를 시작했다. 그는 민재의 플랫폼이 보안 문제가 있다며 거짓 정보를 퍼뜨렸다. 민재는 이를 알게 되자 분노했다. 태연아, 이건 너무해. 우리가 이렇게까지 노력했는데. 태연은 민재를 위로하며 말했다. 민재야, 우리가 진실을 보여주면 돼. 사람들이 우리를 믿을 거야. 태연의 말은 민재에게 다시 용기를 주었다. 민재는 팀을 모아 새로운 전략을 세웠다. 그들은 플랫폼의 보안을 더욱 강화하고 사용자들에게 투명하게 모든 과정을 공개했다. 민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직접 사용자들과 소통하며 최우석의 거짓을 반박했다. 그의 노력은 결실을 맺었다. 사용자들은 민재의 진정성을 믿었고 그의 플랫폼은 더욱 큰 인기를 얻었다. 민재는 드림코드를 상장시키기로 결심했다. 그는 태연과 함께 상장 준비를 시작했다. 상장 과정은 쉽지 않았다. 최우석은 민재의 상장을 방해하기 위해 투자자들을 설득하려 했다. 하지만 민재의 비전은 이미 너무 강력했다. 투자자들은 민재의 플랫폼에 매료되었고 드림코드는 성공적으로 상장되었다. 민재는 상장 후 첫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저는 이 자리에 서기 위해 많은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게 제 성공의 비결입니다. 그의 말은 전 세계로 퍼졌다. 태연은 민재의 연설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민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알았다. 그는 민재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민재야, 넌 정말 해냈어. 하지만 최우석은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는 민재의 회사를 인수하려는 시도를 시작했다.
그는 대기업의 자원을 동원해 드림코드를 공격했다. 민재는 이를 알게 되자 충격을 받았다. 태연아. 이건 너무해. 태연은 민재의 손을 잡았다. 민재야. 우린 이겨낼 수 있어.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걸 생각해봐. 민재는 태연의 말을 되새기며 다시 일어섰다. 그는 팀과 함께 최우석의 인수 시도를 막기 위한 전략을 세웠다. 그는 주주들을 설득하고 새로운 투자자를 끌어들였다. 민재는 최우석의 인수 시도를 막기 위해 모든 자원을 동원했다. 그는 주주들과 끊임없이 미팅을 가지며 드림코드의 가치를 설득했다. 그의 팀은 밤낮 없이 새로운 기능을 개발하며 플랫폼을 더욱 강화했다. 태연은 민재의 곁에서 그의 정신적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 그는 민재에게 새로운 디자인을 제안하며 플랫폼의 사용자 경험을 더욱 향상시켰다. 민재는 태연의 아이디어에 감탄하며 말했다. 태연아. 네가 없었으면 난 여기까지 못 왔어. 민재의 노력은 결실을 맺었다. 주주들은 그의 비전을 믿었고 최우석의 인수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다. 민재는 드림코드를 지켜냈다. 하지만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최우석의 회사를 역으로 인수할 계획을 세웠다. 민재는 태연에게 말했다. 태연아. 내가 최우석에게 보여줄 거야. 그가 날 비웃었던 그 순간을 후회하게 만들 거야. 태연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민재야. 넌 이미 증명했어. 하지만 네가 원한다면 나도 함께할게. 민재는 새로운 투자자들을 모아 최우석의 회사를 인수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했다. 그는 치밀한 전략을 세웠다. 그는 최우석의 회사 주주들을 설득하며 그들의 약점을 파고들었다. 최우석은 민재의 움직임을 알게 되자 분노했다. 그는 민재를 찾아와 소리쳤다. 너 따위가 감히 내 회사를 건드려. 민재는 차갑게 웃었다. 최 이사님. 당신이 날 비웃었을 때 이 순간을 꿈꿨습니다. 민재의 인수 계획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는 최우석의 회사를 완전히 장악했다. 그는 최우석을 사무실로 불러 말했다. 이제 이 회사는 제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했던 방식은 여기서 끝입니다. 최우석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민재를 바라보았다. 그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민재는 그를 보내고 새로운 회사 운영 방식을 세웠다. 그는 드림코드의 가치를 최우석의 회사에 적용하며 더욱 공정한 문화를 만들었다. 민재와 태연은 새로운 사무실에서 서로를 끌어안았다. 태연은 말했다. 민재야. 넌 정말 해냈어. 세상을 바꿨어. 민재는 태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태연아. 이건 우리 함께 한 거야. 민재와 태연은 드림코드와 최우석의 회사를 통합하며 새로운 비전을 세웠다. 그들은 기술을 통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꿈을 이어갔다. 민재는 회사의 모든 직원들에게 말했다. 우리는 단순히 돈을 버는 회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회사입니다. 그들의 플랫폼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았다.
소수자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그들의 가치를 공유했다. 민재와 태연은 플랫폼을 통해 교육, 예술, 그리고 커뮤니티를 연결하며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창출했다. 민재는 한 인터뷰에서 말했다. 저는 세상의 편견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제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되었죠. 그의 말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태연은 민재의 곁에서 그의 꿈을 계속 지지했다. 그는 민재에게 말했다. 민재야, 우리가 이렇게까지 올 줄 몰랐어. 하지만 난 내가 할 수 있다고 믿었어. 민재는 태연을 끌어안으며 말했다. 태연아, 너 없었으면 난 여기 없었어.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었다. 그것은 세상과 싸우는 힘, 그리고 서로를 믿는 믿음이었다. 민재와 태연은 함께 세상을 바꿨다. 민재는 최우석의 회사를 완전히 재편했다. 그는 새로운 문화를 도입하며 모든 직원들이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었다. 그는 소수자 직원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그들의 목소리가 회사에 반영되도록 했다. 민재와 태연은 한강변에서 다시 만났다. 그들은 손을 잡고 불빛이 반짝이는 서울을 바라보았다. 민재는 말했다. 태연아, 우리가 해냈어.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야. 태연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 민재야. 우리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 그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민재와 태연은 새로운 꿈을 향해 나아갔다. 그들은 세상의 모든 편견을 깨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